오늘은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데,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요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부터 잠깐 좀 얘기를 다시 해보자. 사실 수능에서 확통이 8문제가 나오잖아. 그 8문제 중에서 보통 경우의 수가 3개, 확률이 2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통계가 3개 정도가 나오거든.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논술 준비하니 지금? 그러니까 수시 전형은 그냥 종합으로 생각하고, 학교별 시험이 있는 거는 딱히 준비하는 건 없는. 면접은 있고, 면접도 생기부 기반? 그럴걸요.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네. 근데 문과 쪽으로 가는 거면은 대부분 생기부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대부분은.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면은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때려 넣어도 돼.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느냐, 통계 문제는 안 돼도 모르겠어도 다 맞출 수 있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 이거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하면 돼. 얘는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방법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수능을 앞두고 하는 짓이고, 일단 지금은 내용을 충분히 다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얘가 제일 나쁜 놈이야. 얘가 제일 나빠. 오히려 내용은 갈수록 깊어지는데 어려운 거는 갈수록 쉬워진다고 봐도 돼. 얘는 어렵지만 정말 딱 고정되어 있어.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똑같아. 독립시행의 확률도 얘를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처음에는 고민할 수 있는데,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거 몇 번 하는 거구나, 몇 개 해야 하는 거구나, 확률이 얼마구나, 그 공식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통계에서는 하고 싶은 일이 이제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현재 나와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두 번째는 예측.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내가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요건 이제 뒤에 가가지고 다시 또 문제에서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자, 이산이라고 하면은, 옛날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아니? 모르지?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광해군의 본명이거든. 근데 그 이름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은, 자, 요번에 100점 받은 애가 비율이 얼마냐? 90점 이상인 사람이 몇 퍼센트냐? 요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 연속적인 거는, 키나 몸무게는, 몸무게가 얼마야? 물어본 거 아니야? 난 숙녀의 몸무게를 함부로 물어보지 않아. 자, 너 몸무게가 얼마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60kg인데요. 근데 그 60이 진짜 60이야? 아니지. 밥 먹기 전과 후가 다르고요. 화장실 갔다 올 거 다르고요. 계속 바뀌는 거잖아.
사실 이런 것들은 연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에서는 하나하나 떨어지는 값이냐 연속적인 값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루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산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떨어지는 경우에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속적인 것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을 얘기하게 돼. 자, 이거를 정말 별거 아닌 용어를 왜 강조를 하느냐? 내신에서는 이걸로 장난치는 경우가 있더라고.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다. 맞아, 틀려? 틀려. 근데 이게 시험장 가가지고 막 헷갈려. 이산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거,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무게를 준다 생각해서 질량 함수. 연속적인 거,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거의 분포를 내가 어떻게 기억해? 하나하나의 값은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이 범위에서 얼만큼 많이 있느냐? 아, 밀도.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그런 개념에서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보통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걸 이용할 거고,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자, 중요한 거. 확률 질량 함수에서의 각각의 확률은 보통 PI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왜냐? 각각의 상황에서의 확률이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예를 들면은 100점인, 그러니까 문제가 10개짜리야. 문제당 10점씩 준대, 그냥. 뭐 부분 점수 그딴 거 없어. 그냥 무조건 10점씩이야. 그럼 애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0, 10, 20, 30 해서 100까지 딱 11가지로 나눠지지. 이런 경우에는 확률 분포표 PI라고 하는 것은 뭐 0이 될 확률, 10일 확률, 20일 확률 딱딱 정해지잖아. 이 확률은 무조건 0 이상이야. 빵점이 없네? 그럼 확률은 0이야. 무조건 1 이상이야. 아무리 확률이 크다고 해도 1을 넘어갈 수는 없어. 야, 내 말이 맞을 확률이 120%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수학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국어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강조한 거야. 요즘 선생님이 재밌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전에 재밌게 보다가 요즘 좀 힘들어가지고 내가 재미를 잘 못 느끼고 있거든. 저는 가끔씩 보는 것, 가끔 시간 내서 보는 넷플릭스 애니 중에 그게 제목이 뭐였더라? 인간들이 전부 다 석화가 됐다가 석화가 풀려. 그래서 거의 원시시대의 수준에서부터 과학에 미친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얘가 과학시대로 막 바꿔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야. 나름 재밌어. 얘 말버릇이 이거야. 이거는 1억% 맞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지. 무슨 과학한다는 놈이 뭐야. 1억%가 어딨어. 강조. 수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100%가 끝이야. 무조건 돼. 100%. 근데 강조하겠다고 1억%,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조건 1이 끝이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애는 확률을 얘기할 때 하나하나의 값을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서의 함수로 얘기를 해. 근데 이 함수는 최소 0보다는 커야 되거든? 한계는 없어. 왜냐하면 만약에 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정의역이야. 확률 밀도 함수를 만드는데 뭐 이렇게 된대. 뭐 그림을 되게 이상하게 그렸지만 상관없어. 왜?
얘가 아무리 높아도 요 사이의 간격이 매우 매우 작으면 끝이야. 다음에 할 얘기랑 같이 좀 얘기를 할게. 우리가 이제 고3이니까 교과서에 나온 거랑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모든 확률의 합은 1이야. 그치? 아까 얘기한 그 문제 10개짜리 빵점인 애가 확률이 얼마, 10점인 애가 얼마, 20점인 애가 얼마, 100점인 애가 얼마 확률을 다 더하면 전체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전체 확률은 1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계산을 쭉 했는데 확률의 합이 100분의 105, 100분의 103 이렇게 나왔어. 그 셋은 뭔데? 잘못한 거야. 무조건 확률의 합은 1이야. 이게 교과서에는 보통 P1 더하기 P2 더하기 쭉 해서 Pn까지의 더한 게 1이다. 이렇게 돼 있어. 교과서는. 그래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과서적인 표현에서는 이렇게 돼.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림을 그리면 여기 전체 넓이가 1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정의역 전체에서 적분해주면 1이다. 그래서 2학년들을 대상으로 확통 수업을 할 때는 적분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넓이가 1이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험 문제도 보통 직선으로만 나와. 그래프를 1차 함수로 주거나 아니면 뭐 구간을 쪼개가지고 증가하다가 상수함수다가 감소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주는 경우는 있어. 근데 어쨌든 간 핵심은 얘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이거 쪼개가지고 아니면 뭐 사다리꼴로 보면은 돼. 이런 개념이거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적분을 배웠단 말이지.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적분의 개념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래, 넓이가 1이구나. 전체 넓이가 1이야. 근데 이게 적분으로 갈 수도 있어. 적분으로 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직선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식이 무조건 1차식으로 준다는 얘기잖아. 2차 이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이 함수가 2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 어쨌든 적분한 결과가 1이면은 확률 밀도 함수로 쓸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표에서의 그 확률을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P, A가 이상, B 이하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게 대문자, 소문자가 잘 표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요건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로 쓰는 거거든 지금. 뭐 굳이 쓰자면 이제 이런 식인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다 더하면 돼 확률을. 근데 여기서는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덧셈으로 할 수는 없잖아. A 이상 곱셈 말고 위에 있는 거랑 잘 생각해봐.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은 A부터 B까지의 적분으로 계산하는 거야. 요런 식으로. 괜찮니? 자, 여기에서 뭐 넓이란다. 기대값, 그 다음에 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개념이 또 등장을 할 거거든.
expect, 기대하는 값.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사위를 하나 딱 굴리면은 숫자가 얼마가 나와? 몰라.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돼? 6개가 돼. 1부터 6까지.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그랬잖아. 이런 거야. 저 나오는 숫자를 x, 확률 변수 x라고 잡으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 자, 확률 변수가 1일 때의 확률이 얼마가 될까? 6분의 1. 2가 될 확률은? 6분의 1. 3이 될 확률은? 다 6분의 1이야. 그래서 총 개는 1이 돼. 이게 확률 분포표야. 자, 얘는 있지. 중3 때 배웠던 그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그 도수 분포 중에서 뭐 누적 도수 분포, 상대 도수라는 거 기억나? 상대 도수. 전체 중에 내가 원하는 게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6개를 더해서 6으로 나누면 됐잖아. 근데 이 6으로 나누는 작업이 이미 끝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그냥 곱해서 더하면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시그마 i는 뭐 1부터 n까지 확률 변수 곱하기 각각의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1부터 6까지의) 합은 (1부터 6까지의) 합은 21. 그래서 2분의 7이 답이야. 이게 사실 평균이거든? 기대값은 평균이야. 연속 확률 변수도 비슷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 근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좋은 현상이지. 너넨 안 나와. 근데 이제 나중에 대학에 가면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안 나와. 분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분산은 혹시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 근데 그냥 제곱의 평균만 하면 안 돼. 자, 분산은 있지. 원래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는 또 뭔데? 편차 기억나? 편차가 뭐냐면은 별량 빼기 평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야, 내가 수학도 70점이고 영어도 70점이야. 뭘 더 잘한 거야?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아? 야, 수학은 평균이 60이야. 영어는 평균이 60이야. 뭘 더 잘했어? 뭐 어떻게 알아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뭔가 비교를 하고 싶은데 애매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 하나를 더 붙이는 거야. 야, 수학은
애들이 점수 분포가 매우 다양하대. 못하는 애들은 막 20점, 30점 되는데 잘하는 애들은 한 8, 90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영어는 못하는 애들도 50점밖에 안 되고 잘 해봐야 뭐 한 75 이렇게 되고 있대. 그럼 나는 수학을 잘한 걸까? 영어를 잘한 걸까? 영어를 잘한 거야.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수학은 평균보다 10점을 잘하는 건데 편차가 너무 커. 너무 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애들은 막 90점, 100점 이러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나는 그냥 10점 잘한 거야. 평균보다. 근데 영어는 잘해봐야 한 75 이렇게 된대. 근데 나는 이미 70이거든. 평균이랑 10점 차이 나는 건 똑같은데 수학에서는 잘하는 100점이야. 얘는 이미 평균보다 40점이 높아. 영어는 잘하는 애라고 해봐야 75점밖에 안 돼. 난 70점인데 야 평균하고의 차이가 1등하고의 차이보다 더 커. 난 그거 괜찮게 한 거잖아. 이런 개념을 잡기 위해서 분산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에서 얼만큼 많이 퍼져 있느냐, 퍼져 있는 정도를 보고 싶은 게 분산이거든. 그래서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편차는 평균보다 점수가 높으면 플러스일 거고 점수가 낮으면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 다 더하면 0이 될 거야. 그냥 편차의 평균을 구해버리면 무조건 0이 되니까 의미가 없더라.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절대값을 썼대. 숫자가 몇 개 없어서. 근데 절대값을 이용하고 나니까 뭔가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각한 게 제곱에 대한 평균. 제곱으로 만들어 봤더니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편차의 제곱이잖아. 만약에 단위가 점수였으면 별량도 나는 70점 이하, 평균 60점 이하, 빼면 10점 차이가 나. 제곱하면 100점의 제곱이야. 단위가 이상하지? 꼬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만든 개념이 표준 편차. 이름부터가 편차에 대한 표준이야. 그래서 얘는 분산의, 아까 분산은 단위가 제곱이 되는 게 이상했던 거잖아. 제곱근. 점의 제곱? 야, 이거 없애면 어떡해? 제곱근 씌우면 돼. 제곱근 씌운 게 표준 편차야. 자, 그런데 얘를 구하려고 보니까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인데 우리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다르게 계산할 수 있기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더라. 자, 정의대로 한번 써볼게. 분산은 variance라는 영어가 분산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냥 V를 가지고 왔는데 편차의 평균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편차의 평균. 아까 평균을 구하려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 별량 곱하기 이 확률을 곱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 별량 자리가 편차 제곱으로 바뀌어야 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편차 xi 빼기 m 이거의 제곱, 편차의 제곱의 평균
각각의 확률을 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를 잘 보면은 이게 뭐냐면 기대값이다. 기대값 다른 말로 여기 있잖아. 기대값이 다른 말로 평균이라고 했어. 얘는 뭐가 되느냐?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라고 했어? 1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은 얘가 결국은 제곱에 대한 평균이란 말이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m제곱이지. 다시 여기 분산을 구해보면 6분의 1, 6분의 4, 6분의 9, 6분의 16, 6분의 25, 6분의 36 빼기 평균의 제곱. 얘가 얼마가 되느냐? 나도 지금 못 외우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할게. 1부터 6까지 제곱의 합이지. 시그마 K제곱. 약분이 안 돼요. 약분이. 누가 있던 문제만, 나구나. 나야, 나. 여기다가 3을 곱해야 돼. 3을 곱하니까 147. 그래서 빼면은 100 빠지고 35. 일단 이렇게 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나잖아. 그럼 표준 편차는? 자, 이것도 읽는 방법. 얘가 시그마야. 자, 아까 표준 편차라 그랬지. 표준, 영어로 뭘까? 스탠다드. S. 그리스 문자에 S에 해당되는 애가 시그마야. 근데 대문자는 이미 합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잖아. 소문자를 들고 왔어. 얘네들이 문자 쓰는 거 보면 그냥 지들이 편한 거 쓰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이 시그마는, 자, 쓸 때는 6처럼 쓰면은요, 진짜 6으로 알아보는 애들이 있어요. 가운데에서 아래로 내렸다가 오른쪽으로 끝나게.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끝. 이게 참 새로운 글자니까. 그래서 얘는 딴 거 없다. 제곱근이다. 12, 36. 36. 요렇게 해야 돼. 어떤 건지는 좀 감이 왔어?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을 씌워주면 된다. 다행인 건
연속 확률 분포를 가지고는 평균조차도 구하지 않는다. 다행이지? 저거 평균 구하면은 짜증나. 아니 근데 사실 짜증날 거는 없어. 미친 듯이 어려운 건 아니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개념으로 뭐가 나오느냐? 이거는 이산이든 연속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식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쓸 건데, 요 xi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불개해 보면은 금방 나오는 거야. 결과만 쓸게. 자,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하고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 자, 생각해봐. 여기 1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시험을 딱 봤어. 평균이 나왔어. 근데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막 공부해가지고 2달 후에 다시 시험을 봤는데 전원 다 똑같이 10점씩 올라갔어. 점수가 10점씩 올랐어. 평균은 어떻게 될까? 10점 올라가겠지. 근데 그 와중에 할인이가 있는 거야. 할인이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원래 7등을 하고 있었는데 10점이 딱 올랐어. 나 10점 올랐으니까 등수가 올라갔지 않을까 딱 봤더니 다 10점 올랐어. 다. 몇 등이야? 안 바뀌네? 다 똑같이 바뀌면 점수는 올라가거든? 평균은 올라가거든? 근데 내 위치는 바뀌지 않아. 분포는 바뀌지 않아. 근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전부 다 2배씩 됐어. 점수가. 평균은 어떻게 될까? 2배가 되겠지. 근데 내가 원래 평균점보다 10점 더 잘 봤거든, 시험을. 전부 다 2배가 됐네? 그럼 요번 시험에서는 내 점수는 어떻게 될까? 평균보다 몇 배가 될까? 2배만큼. 그러니까 원래 10점 차이였으면 난 20점 올라간 거야. 평균보다. 분포가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편차가 A배, 전부 다 A배가 되면 편차가 A배가 돼. 그걸 제곱했잖아. A 제곱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A 제곱이 붙어.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는 이산이든 연속이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후에 배울 내용들에도 계속 써먹게 될 내용이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볼 건데 다음 시간을 위해서, 다음 주를 위해서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 이항분포라고 하는 게 나와. 그래서 이항분포를 배울 거고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 정규분포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할 내용이 뭐냐면 오늘 빼고 오늘은 확률 분포가 이런 거야.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내신에서는 조금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 수능에서는 나오기 좀 어려운 문제. 이 패턴 그냥 다음에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구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 다음 주 이 녀석의 대표 이항분포. 그 다음 주 요놈의 대표 정규분포. 그리고 얘네들을 엮는 내용이 나와.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뀌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바탕으로 추정이라고 하는 거래. 통계적 추측이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이 통계 파트의 끝이다. 괜찮니?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될 부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거를 다시 문제를 보자. 어. 1번에 보면은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는데 칠판 다 지울게. 칠판을 다 지울게. 얘는 x 플러스 1분의 a 아니면 b. x는 1, 2, 3, 4, 5고 이건 x가 6이고 뭐 이런 거야. 그냥 야 주사위를 굴려서 1, 2, 3, 4, 5 중에 하나가 나오면 나온 수랑 나온 수보다 1 큰 거를 곱한 것분에 어떤 수를 주고 6이 나오면 b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x는 3 이하일 확률이 2분의 1이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쓸 수 있느냐? 우선 여기 무슨 의미냐? 3 이하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어? 1, 2, 3이지. 얘는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의 확률을 더해준 거야. 괜찮지?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잠깐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 요거 보고 뭐 하고 싶은 거 없니? 시그마를 이용하긴 하는데 그냥 이 식을 딱 보고 요 분수의 특징이 뭘까? 어디가 이차야? 자, 이 식을 보고 하고 뭔가가 보여야 되거든? 분모가 어떻게 생겼어? 분모가 뭐야? 전개 안 해도 돼. 어차피 전개하면 안 되거든. 분모에 두 식을 곱해 놓은 게 있지. 근데 우리 저런 거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1학년 때부터 하던 방법이 있어. 부분분수. 얘는 요렇게 분리시킬 수가 있더라. 기억나?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4분의 3a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럼 a는 얼마? (3분의 2) 다 더하면 무조건 1이라 그랬지. 괜찮니? 그럼 b는 얼마일까? 다 더하면 얼마? 1. 1부터 5까지를 더해 봤더니 9분의 5가 나왔어. 그럼 b는? 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B를 더해라. 얘네들이 서로 독립이래. 얘는 1, 2, 3. 얘는 3, 4. 1, 2, 3일 때의 확률과 3, 4일 때의 확률이 독립이다. 독립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1, 2, 3일 때의 확률은 15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야. 3, 4일 때의 확률은 B 더하기 15분의 2야. 이걸 곱하면 3일 때의 확률 B가 되면 돼. 한편 확률의 합은 무조건 1이 되지. 요렇게 더하니까 15분의 4밖에 안 되네. 얘는 15분의 11일 거야. 15분의 11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15분의 12, 5분의 4. 뭐 5분의 1인 건데 약분 굳이 안 해도 되지. 왜? 뺄 거잖아. 그럼 빼면 B-A는 15분의 5.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지? 답은? 그래서 계속했던 얘기. 중간에 인수분해, 약분 이런 거는 필요하면 하고 안 해도 되고. A부터 4A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지금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 문제 요거 하나밖에 안 넣어놨어. 설명하는 데다가는. 왜냐면은 그만큼 많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데 혹시 요거 어떻게 그리면 될지 알겠니? 자, 다 뾰족하게 나와. 꼭지점이 어디? A, A.
잘 상상이 안 되면 그냥 구간 나눠버리면 돼. A보다 작을 때, A보다 클 때. 근데 지금은 얘기한 것처럼 A, A를 꼭지점으로 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가 될 거야. 얘는 5A, 3A를 꼭지점으로 하고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왔다가 가는 형태가 될 거야. 괜찮니? 여기가 A, 여기가 3A. 그 외에는 전부 다 0이래. 야, 뭐 끝났네. 뭐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냐면은 전 범위에서의 넓이의 합은 1이 돼야 돼. 삼각형 두 개거든. 2A 곱하기 A,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갖다가 넣어도 돼. 잘라서 붙이면 A제곱. 요거 잘라서 갖다가 붙이면은 3A, 3A, 9A 제곱. 10A 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A 제곱이 10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A부터 4A까지. 맞지? A부터 4A까지.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쪼개면 돼. 난 이렇게 할 거야. 2분의 1 A제곱이 5개 있어. 근데 A제곱이 10분의 1이야. 그럼 얘는 4분의 1인 거지. A를 구해라? 아니잖아. 여기 A는 양수이다 라는 말이 없어도 양수 갖고 와야 돼. 어차피 0보다는 A가 더 커야 되니까. 됐지? 자, 4번을 보면은 그냥 네 문제 딱 하고서 녹화를 끝낼 생각이니까 V4X 더하기 3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2, 3, 4, 5, 6이네. 아우, 이 귀찮아요 참. 여기서 A 3분의 1, A 6분의 1 전체의 합은 무조건 1이 되니까 자 3분의 1, 6분의 1 더하면 얼마? 이거 2분의 1이거든? 2A도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일단 해야 되는 게 얘가 4분의 1이구나 알아내는 거. 이게 첫 번째. 자, 구해야 되는 건 V 4X 플러스 3.
자, 여기에다가 4 곱하고 3을 더해서 쓴 다음에 그거의 평균 구하고 다시 분산 구해도 되기는 해. 귀찮아요. 요거. 얘는 16배의 Vx야. 아, Vx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기대값 자체를 구해줘야 돼, 일단. 기대값은 곱해서 더하는 거. 4분의 2, 3분의 3, 4분의 4, 6분의 6, 2분의 1, 이거 2분의 7.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숫자 크다. 저거 제곱의 평균이니까 4분의 4 더하기 3분의 9 더하기 4분의 16 더하기 6분의 36 빼기 평균의 제곱. 4분의 49는 12하고 4분의 1인데 여기가 8, 6, 14니까 4분의 7이 되겠네. 그래서 얘한테 16을 곱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다 라고 나오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는 산수 조심하고 내가 뭘 먼저 해야지 정의만 잘 기억해 두면은 완전 산수야. 경우에서보다 훨씬 쉬워. 이게. 일단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필기 끝. 5번은 한번 직접 풀어볼래? 자, 6번. 5번. 5번 한번 풀어봐봐.
잘하는데? 맞아. 잘하면서 그래. 좋아.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제. 자, 근데 늘 이렇게 나오면은 할만하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솔직히 몇 개 없어. 요건 이제 앞에서 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건 할 수 있지 라고 던져주는 문제인 거고, 이제 우리는 6번, 7번 이런 애들을 해결을 해야 돼. 6번을 보면 그래서 잘 읽어야 돼. 이 통계 파트는 잘 읽고 뭘 구하라고 하네?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네? 이거를 캐치를 잘 하면은 나머지는 공식에다 때려넣으면 되거든. 자, 세 개의 숫자 1, 3, 5를 한 번씩 이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을은 1, 3, 5를 한 번씩 이용해서 만든 세 자리 자연수를 말해서 갑이 만든 자연수를 알아맞히기로 했는데, 을이 알아맞힐 때까지 말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 1, 3, 5 가지고 숫자를 만들면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맞출 때까지 얘기한 횟수가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했거든. 이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게. 최소한 몇 번 말해야 돼? 6번. 최소. 그치? 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하린이가 1, 3, 5 가지고 숫자 하나 만들어봐. 135. 나 만들었지? 나 이제 맞춰볼게. 135. 맞아? 한 번에 맞출 수 있잖아. 그래서 최소는 한 번이야. 근데 이번에는 135 해봐. 자, 내가 맞춰볼게. 531. 아니네. 513. 아니네. 315. 아니네. 그러면은 운 나쁘면 몇 번 얘기해야 돼? 6번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1, 2, 3, 4, 5, 6. 개 1. 6가지의 경우가 나와. 자, 그러면 한 번에 딱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처음에 말할 수 있는 건 6개 중에 하나잖아. 6개 중에서 하나를 말을 했는데 맞췄어. 두 번째 맞출 확률은 일단 처음엔 맞추면 안 되지. 처음엔 틀렸어. 그럼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몇 개 남아? 5개 남지. 그 중에서 맞출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지. 사실 6분의 1이야. 세 번 만에 맞추려면 처음에 틀렸어. 두 번째 또 틀렸어. 세 번째 드디어 맞췄어. 어차피 약분해보면 또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6분의 1이 되면서 주사위 굴린 거랑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냐고 봤더니 시그마 x를 구하래. 아까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면은 바로 답 쓸 수는 있는데 천천히 해볼게. 그래서 평균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6분의 21, 2분의 7. 분산, 별 수 있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것도 제곱의 합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얘기했잖아. 아까 계산한 결과 12분의 100 아니지. 12분의 35라고 나와.
그래서 표준 편차는 36분의 105의 제곱근 6분의 루트 105라는 게 나오더라. 요건 좀 희한하지? 이게 막상 계산해 보면은 똑같아. 이게 뭔 얘기냐면, 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 같은데, 제비뽑기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반에서 뭐, 야, 한 명 뽑아서 선물 줄게! 그러면은 막, 소위 말하는 나대는 친구들, 지가 먼저 한다고, 아씨, 내가 먼저 할게! 막 이러잖아. 소용없어. 1대1이야, 어쨌든. 내가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어쨌든 확률 다 똑같아. 다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그거 의미가 없어. 그냥 운이야, 이거는. 7번. 마찬가지. 7번 말로 막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확률 분포표 한번 만들어 볼래? 그것만 만들 수 있으면 나머지는 계산이거든, 이제. 어디 보자.
여기까지는 잘했어. 그래서 이제 확률 얘기가 좀 섞이지. 두 번째로 작은 수. 그래서 2, 3, 4, 5까지만 들어간다는 건 아주 잘했어. 자, 2를 일단 보여주면 2가 두 번째로 작으려면 얘보다 작은 건 1밖에 없잖아. 그럼 1, 2, 나머지 하나는 아무거나 들어와도 돼.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인데 그 중에서 1, 2는 결정이 돼 있고 나머지 하나는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 뭐부터 할 수 있어? 제일 큰 건 얼마부터? 자, 2가 두 번째야? 제일 작은 거 1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갖고 와야 되겠네? 1, 2 가지고 오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중에서 갖고 와요? 3부터 6까지 몇 개? 4개. 3이 두 번째로 작기를 원해. 분모는 똑같은데 얘보다 작은 거 하나 있어야 되지. 몇 개 중에. 얘보다 큰 거는 3개 중에. 채우면 돼. 그렇게 해서 이 10x-5를 구해라. 뭐 결국 해보면은 이렇게 돼. 요게 자꾸 2분의 7이 나오네.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다. 괜찮니? 응. 그래서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고 벌써 8시 10분이네. 8시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좀 늦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풀어보도록 하자.